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투약간호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투약간호 하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투약간호 하겠다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셔야 돼요? 파이브라이트 생각하셔야 되죠. 파이브라이트 생각하셔야 되고 파이브라이트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파이브라이트이 뭐냐? 정확한 약을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투여 경로 뭐 하나 빠졌어요? 정확한 약을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투여 경로로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겠더라. 이 파이브라이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경구요법이냐 비경구요법이냐에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약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리에서 마약은 이중잠금 장치에 관리하고 파손되었을 때 파손 조각까지 다 모아서 파손 보고서와 함께 약국에 반납해야 되고 남은 약 또한 약국에 반납해야겠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경구에서는 IM, 근육주사 부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그리고 Z트랙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 아이보이에 따른 합병증들 있죠. 감염이네, 조직 침륜이네, 색전이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투약의 이해에서 약물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물을 투여했을 때 투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는 과정을 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물의 효과를 조금 아셔야 돼요.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은 그 약에 대한 치료 효과, 역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약에 따라서는 정맥 주사를 투입하지 못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를테면 KCL 같은 약이죠. KCL 같은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약은 정맥으로 직접 투여 안 돼. 정맥으로 직접 투여하면 고칼륨 혈증을 즉시 유발하기 때문에 심장 마비 일으킬 수가 있어서 5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KCL 같은 약은 정맥으로 다이렉트 볼루스 절대 안 되고 꼭 수액에 믹스해서 투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시간당 20ml 이큐발란트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KCL 같은 경우에 약물에 오더가 났을 때 약물을 그냥 뭐 IV 40ml 이큐발란트를 IV 해라라고 오더가 났으면 이대로 시행했다가는 의사도 간호사도 큰일 납니다. 법적인 책임 물어야 돼요. 이랬을 때는 확인해야겠죠. IV 직접 아니죠. 어디에 믹스해 줄까요? 라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40ml 이큐발란트면 너무 많은데 시간당 이큐발란트 확인하셨죠? 라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약물의 효과를 알아야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물의 효과에서는 치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치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우리가 그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치료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약은 선택할 때 치료 효과가 부작용보다 높아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약물의 구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약물의 구비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런 치료 효과가 부작용은 내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원하지 않는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은 해로울 수도 있고 해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역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역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독작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독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적작용이라는 것도 있죠. 축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은 약물을 먹으면 약물 개시기가 있고요.
약물 개시기가 있고 이 약물이 개시해서 약물의 약의 효과가 반대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얘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감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거치고 정체기를 거쳐서 어디를 통해 나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이 돼야 되죠. 배출이 돼야 돼. 이게 약물의 배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체기가 길어지는 약들은 결국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축적작용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약 중에 축적작용이 가장 큰 약인 뭐냐면 디곡신이요. 강심제인 디곡신이 축적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독 증상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그 중독 증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부정맥이나 섬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냐?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 이건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과민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나필락틱 반응이다라고 해서 아나필락틱 샥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감장요법 같은 걸 시행할 때는 아나필락틱 샥에 대비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